학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율활동은 요게 학생부에 보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자율활동이 나와요. 자율활동이 나오는데, 이 자율활동은 뭐 임원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자체 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자체 활동 하는 거,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자율활동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율활동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임원 활동이나 자체 활동이나 각종 행사 참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뭐,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정무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글자 수가 많으면 좋냐, 뭐, 적으면 안 되냐,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런 여러 가지의 속성들을 보는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자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를 봤다. 그러면 그 친구의 인성이 솔선수범해서 인성이 뛰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대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있었는데 그런 행사에 참여를 했다. 그런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적극성이다라는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근데 그것들이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행사를 골라서 내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전공적합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종에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학종을 할 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자율활동이 학생부에는 저런 표현들, 저런 식의 공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진로활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진로활동이라는 분야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희망 분야라는 게 있고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분야와 특기사항이 있는데, 희망 분야는 사실상 이제 2022학년도부터 반영되지 않아요,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희망 분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희망 분야가 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도 의미 없는 질문이었고요. 지금은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과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 학과를 지원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희망 분야 자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2022학년도부터. 그러면 여기 진로 활동에는 뭐가 적히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그 진로 관련 탐색 활동이나 탐색을 했던 것이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들을 했을 때, 그럴 때 저 내용들이 적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기서 이제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전공 적합성도 맞는데, 전공 적합성만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탐구 역량이나 탐구 의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진로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로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 알아보러 갔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러 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탐구 역량이나 탐구 의지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시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아이들을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친구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친구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달달달 외워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가, 이런 거를 보려고도 되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탐구 역량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이 탐구 능력이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그래서 탐구 능력이라는 그 측면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진로 활동에도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어떤 걸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아이가 좋아서 학생부가 좋은 걸까요? 학생부를 잘 관리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좋아서 학생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보면서 아이들을 뽑는 거는 아이가 좋아서 학생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보는 훈련들이 되고 학생부를 보는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좋은 아이는 아닌데 학생부만 좋구나, 또는 이 친구는 좋은 아이여서 학생부도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식의 정형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들마다. 근데 그걸 다 뭐 일일이 다 공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탐구 역량이 진로 활동에 있어야 된다더라가 초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탐구를 하려는 의지나 또는 탐구를 했을 때의 구체적인 활동들 또는 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는 아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진로 활동에 탐구 역량을 써야 된다더라 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거나 진로에서 전공적 합성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걸 써놨고요. 진로 활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4개가 있잖아요. 그 자율 활동이랑 동아리 활동이랑 진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4가지 중에서 이제 동아리는 잘들 아시니까, 많이들 아시니까,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진로 활동은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진로 활동 설명을 드렸고, 봉사죠, 봉사. 봉사가 있는데, 봉사는 이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봉사도 질문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쵸?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봉사를 그래서 많이 안 했으면 굉장히 치명적이냐. 치명적일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왜 써놨냐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여기 10시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10시간을 하루에 가서 10시간 했을 수도 있고요. 이틀에 10시간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10달에 10시간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일자 또는 기간,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 일주일, 하루에 10시간을 한 친구랑 10달에 10시간을 한 친구 중에 누가 더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으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좀 높으냐라고 하면 10달을 걸쳐서 10시간을 한 친구는 그걸 한 달에 1시간씩 꾸준히 했다는 거고, 그럼 그만큼 여기에 투자하는 어떤 애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을 10개월 동안 했다면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걸 10달 동안 10시간을 해서 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면접 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이거 10달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됐어? 왜 그랬어? 이건 어떤 의미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걸 통해서 아이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어떤 거를 꾸준히 하는 능력도 있고, 근데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를 다른 시간들을 빼서 하는 능력도 있고, 근데 그럼 그게 어떤 거였을까? 이 친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저거랑 같은 기간에 저게 만약 2학년 때다. 그럼 2학년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던 걸 학생부 다른 항목에서 찾아보려고 할 거야. 학생부 다른 항목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걸 서로 연결이 되네? 그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종을 설명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들으셔서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봉사를 여러 날에 걸쳐서 했다라는 게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 다른 항목들을 막 보다 보면 야 얘는 이런 면이 뛰어난 앤데?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여러 항목들에 걸쳐서 보는 거지 한 항목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항목만 보고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항목에 걸쳐서 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다라는 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 그럼 봉사활동은 시간만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대학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은 특기사항이라는 란인데, 특기사항 란은 안 넘어가요. 특기사항 란은 안 넘어가고, 요 부분 넘어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그러니까 여기 개인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그 개인 봉사활동은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넘어가지 않아요. 대학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학교 활동, 학교 봉사 활동만 넘어가는 거예요. 2024학년도부터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시간이 10시간을 예로 든 거지 10시간이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곡해, 이제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실 거야. 곡해 안 하실 거야. 곡해 안 하실 텐데,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의 A 항목과 B 항목을 교차 검증을 하고 또 B 항목에서 발견된 어떤 걸 C 항목에서 교차 검증하고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하면서 학생부를 보는 거고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저처럼 야 얘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2학년 때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2학년의 학생부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특도 보고 행특도 보고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